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특히나 1000포인트 가량 빠지면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28%로 마감하는 등 본격적인 증시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 또 이렇게 큰 충격이 연이틀 전해지면 시장의 심리가 확 꺾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인가, 또 각 종목별, 기업별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체크하시죠. 일단 뉴욕장은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다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결국 경기 둔화 그리고 75bp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부 특징주들을 좀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낙폭 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크게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그나마 테슬라는 약보합권으로 조금 선전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실적 덕분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론이고요. 자, 눈에 띄는 게 바로 소비 충격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종목군들의 낙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갭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무려 17%나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속에 각종 인플레 우려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영향으로 나이키, 언더아머, 랄프로렌 등의 소비자 종목군들이 모두 함께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금속, 에너지, 철광석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 낙폭을 키웠죠. 뉴코어 그리고 스틸 다이내믹스, US 스틸 등의 종목들 모두 다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뉴욕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소비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경제 기저였던 소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일단 미국의 4월 서비스 PMI도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요. 갭의 실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소비 진작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동안은 공급 충격이었다가 이제는 소비 충격, 경기 둔화 우려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각 소식들을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하나가 바로 국방비 되겠습니다. 국방비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역대급 국방 예상을 편성했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균 20% 정도 4대 방위산업 업체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에서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주들은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들려왔었던 국방비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각국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고요. 독일도 내년도 GDP 대비 1% 국방비 편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하고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에서도 역대급 국방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호주나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군비 경쟁의 진심이다라는 거죠. 방위 산업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로 가볼까요? 넘겨보시면 그동안은 공급 충격 이슈가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탈세계화로 우리가 쓸 물자들이 부족해졌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주 주목받았고 원자재주 주목받았고 코로나 시기에 성장주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소비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소비 충격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영유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실적주나 가치주, 방어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지 않겠느냐 시장은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인플레이션이었다가 어떤 날은 방어주였다가 다만 그 비중이 조금씩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도요.
정말 판을 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이게 정말 테마인가? 장기로 가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장주 충격, 네이버, 카카오 등을 필두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메타버스 게임주가 충격받은 상황. 과거 주도주의 하루살이,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쪽이 이틀 오르고 싹 내려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플레 테마가 초고속으로 순환하고 있죠. 곡물, 사료, 가스가 돌아가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각종 뉴스 오보도 많고 M&A 이슈 때문에 M&A 관련주들도 들썩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시간에 각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봤고요. 지난주에 실적을 좀 살펴본다면 은행주들이 또 대거 실적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은행주는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올해 10%가량 빠질 때 4대 금융주는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좋았네요. 보시듯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4대 금융주, 은행주들이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분기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사실 실적을 다 같이 발표하는 일은 좀 이례적이지만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한날 1시에 4대 금융주가 다 같이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금융주죠. 거기다가 주주 환원책을 강화한다는 점도 역시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 외국인들의 꾸준한 러브콜 행진도 역시나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또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4개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을 합치면요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가장 지금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 건데요.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이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만 좀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증권사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옮겨져 가는 영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면서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님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점도 반갑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자 장사로 지금 배불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금리 상승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연준이 빅스텝을 시사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2.9%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해 중으로 2%까지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금융그룹들은 분기 배당을 정례화했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을 쏟아냈습니다. 각 그룹별로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9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금융업종에서는 2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꾸준히 금융주들을 사들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리자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정말 많이 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리포트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 막 나온 좀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주, 이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님의 상승 추세를 주목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6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은행주와 금융지주사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만큼 네. 투자 전략 한번 꼼꼼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탑픽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한국투자에서 꼽아준 신한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같이 공감하며 얘기를 해주실지 아니면 은행주를 지금 포트에 넣고 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출연자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음식료 섹터에 대한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요즘 음식료, 곡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일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주요 곡물이 20%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은 상당수 길게 2022년에서 2023년까지의 가격 전망인데요. 밀, 옥수수, 유지는 이 정도 가격 인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가격은 이걸 훌쩍 뛰어넘는 거지만 긴 시간 동안의 인플레 정도의 평균치를 놓고 보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라는 거죠.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료, 밀가루 등의 곡물 가공품으로 가격 전이가 이뤄지죠. 그리고 나서 견디다 못해 축산물과 식료품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는 그 시세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넘겨보실까요? 세계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등장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인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밀과 설탕, 식용유, 닭, 수산, 고기, 빵, 사료, 사탕수수, 그로 인한 설탕,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며 시장에서는 빠르게 시세가 돌았었죠. 시장의 다수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류의 같은 스토리의 시세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 테마는 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추가된 좀 더 부각된 이슈가 바로 팜유일 것 같아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28일부터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팜유 같은 경우는 식용유나 가공식품 제조,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영향을 받아가는 곳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럼 팜유는 어디에 어떤 종목군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상사주들 많이 꼽히고 있어요. 이들이 해외에서 팜 농장을 투자하고 팜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동안 이 상사주들 세 곳 모두 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치솟는 팜유 가격 속에 엄청난 영업이익 호조를 냈었던 바가 있죠. 근데 이번에 그럼 인도네시아가 수출 안 한다는데 타격받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쪽에서 쓰이는 건 거의 다 내수용으로 소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혀 타격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되려 이쪽의 영업이익을 주목하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서 지켜봐야 되고요. 또 팜유 원재료로 바이오 디젤 등을 생산하고 있는 JC케미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경케미칼, 제시케미칼, 그리고 이 바이오 디젤이 들어가서 나오는 글리세린 만드는 롯데정밀화학 이런 업체들 오늘 한번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사조대림도 팜유 원재료로 하는 식용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까 싶네요. 단기적인 시세일 수 있으나 한번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경유에 바이오 디젤 3.5%로 혼합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정유업체들 조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식료 업종들 보면 지난주에 시장 대비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섹터 지수와 코스피를 놓고 봐도 아웃퍼폼 했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바이오 지난주에 40% 가까운 상승 냈고요. 대상, 오리온, CJ제일제당, 풀무원, 삼양식품, 롯데칠성 모두 다 시장 대비 선전하며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올라갔던 이유들은 짤막하게나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지금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 안에서 섹터 내에서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실적 기대로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갭 메우기 전략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곡물 테마, 사료 테마, 음식료 테마 이 모든 쪽에서 다 비슷한 맥락으로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섹터별로도 종목별로도. 그래서 굵직한 음식료 대형주를 살 때도 조금 덜 갔던 종목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바탕이 되는 걸로. 지난 시간에 한번 음식료 브리핑을 할 때 쭉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죠.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유가공 쪽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 가공품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걸 최종 가공하는 쪽에서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시세의 순서를 본다면 이쪽에서 먼저 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로 넘겨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 안에서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형사들은 상대적으로 실적도 조금 견조한 편이고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시차를 두고 가격이 전이되게 된다면,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형사를 골라보자라는 게 지금 증권가 주요 의견들입니다. 증권가 주요 의견 내에서 증익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조금 주목하라라고 대신증권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증익이 예상되는 쪽은 다소 큰 종목들입니다. 일부 종목은 꽤나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덜 올랐으나 실적 기대 있는 종목 한 번쯤 추려보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에도 기판주는 정말 잘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있었는데 기판 쪽에서 잘 가다 보니까 기판의 소부장 쪽까지 같이 주목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바이옵트로, STI, TLB, 인텍플럭스 등이 기판 소부장 내에서 좀 꼽히는 종목들이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는 조금 지금으로선 매력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주의하시며 보시고요. 또 애플 측의 증산 이슈 있었어요. 넘겨보실게요. 1,000만 대 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수기인 2분기의 증산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이런 쪽 애플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 주목받을 수 있겠죠. LG이노텍, 지난주 내내 이슈됐던 삼성전기, BH, 자화전자 등의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MLCC 관련한 이슈, 사실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에서 MLCC 관련한 모멘텀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모텍에서도 MLCC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넘겨보시면 북미 전기차 업체에게 최초로 아모텍에서는 최초로 MLCC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오늘의 여러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출연자가 아직 도착을 못하셨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그렇고 저희 또 이번 주 뭐 살펴볼 일정 등이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를 주시하면서 이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한 주 대응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시고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마감됐던 뉴욕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과 각 섹터에 대한 전략 어떻게 이어갈지 이분과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스탁 유창인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에 자 전국 방송으로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대표님이 듣고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늦으신 만큼 제가 네. 또 이렇게 의자에 모셔서 네.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취조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뉴욕장에 대한 코멘트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뉴욕에 마감이 됐어요. 이번 주 저희 오늘 시작부터 영향이 좀 있겠죠? 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 증시를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지난주 목요일에도 뉴욕 증시 안 좋았는데 네. 지지난주 금요일에 좀 조정받았다가 버텼고 월요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상당히 좀 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변수가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거 있지만 여전히 좀 강하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고 저는 이번 주에 확인돼야 될 것은 뉴욕 그 빅테크 실적도 있지만 전 유럽 증시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2월에서 3월 때 넘어갈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유럽은 버티고 있었다가 네. 그 러우 전쟁이 발생하면서 확 밀리면서 미국이 한 번 더 밀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유럽이 좀 심각하게 좀 흔들린다라면 특히 지난주에 중화권 증시 또 홍콩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흔들린다라면 미국 증시 영향보다 오히려 유럽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유럽 자금계가 우리나라에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일주일을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장까지 일단 저희 좀 더 추가해서 저희도 방송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장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융지주사들 동시다발적인 실적 내놨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뭐 탑픽으로 신한금융지주 네. 꼽는 것도 있고요. 금융주에 대한 전략은요? 포트에 어느 정도 실어놔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금융주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에 어느 정도 실어 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KB, 신한 이 두 개의 은행사만 실적이 2조 8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 금융까지 하나금융이라는 얘기 합치면 4조가 넘거든요.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 본다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순이자 마진 쪽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말에 흔들린 이유가 뭐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러니까 뭐 0.5%는 당연한 거고 0.75, 그러니까 6, 7월 달에 0.75도 될 수 있다는 약간 뭐 네.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은행주들은 순이자 마진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근데 또 나머지 또 실적을 보면 그동안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았었던 것들이 비은행금융 관련해서 실적이었거든요. 뭐 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근데 다른 쪽보다도 좀 가장 안 좋았었던 게 좀 증권 쪽 부분, 투자 쪽 부분이 좀 실적이 많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결국에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 준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주들도 실적은 좋았습니다만은 충당금이 상당히 높게 쌓아놓으면서 왜 충당을 많이 쌓아놨지?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혹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미국 금융주들이 못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신다라면 그전처럼 무조건 실적만 보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어쨌든 실적하고 저평가 흐름을 본다는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저는 뭐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종합금융사로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만약 이 두 개 기업이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은행주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어느 정도 비중이 사실 뭐 반도체, 2차 전지, 테마주 이렇게 적절히 포트에 넣어놓은 상황에 금융주는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까요? 저는 뭐 최소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30% 정도까지는 나쁘진 않다. 상당히 생각하고 넉넉하게 얘기를 주셨고 일단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흐름이 조금 꺾인다면 은행주의 탄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되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판단 내려주셨어요. 이번에는 음식료로 가겠습니다. 요즘엔 음식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각종 테마까지 다 포함해서 음식료 섹터에 대한 전략을 여쭙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데 관전 포인트로는 마지막으로 결국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쵸. 실적이 괜찮은가를 약간 시장의 해지성 종목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음식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냐면 원자재는 어떻게 시간만 조금 뭐 준다라면 국가라든지 기업별로 시간을 좀 확보해 놓을 수 있다라면 좀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곡물 뭐 이런 것은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가 없죠. 맞네요. 예,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만 생산하고 그 나라가 대부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만약에 어떤 제재를 받는다라면 어디서 뭐 조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뭐 30%, 뭐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번에 파종 시기마저 놓쳐버리니까요. 뭐 광산이라든지 원자재는 24시간 풀 가동하면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뭐 24시간 일한다고 해서 햇빛이 뭐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러한 이슈는 뭐 내년까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시면 뭐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미국은 북미는 가뭄 뭐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또 뭐 이런
그런 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좌강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그러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실적 발표한 그 넷플릭스하고 테슬라를 구분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테슬라는 가격 통제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없어서 차를 계속 주문하는데 넷플릭스는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다른 데로 옮겼다라는 뭐 해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료 관련해서도 약간 뭐 저는 좀 점유율이 높거나 혹은 가격 정가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은 충분히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가격 정가를 쉽게 못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좀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가격을 마음껏이라기보다는 좀 덜 눈치 보고 올릴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일까요? 소비자에겐 참 안 좋은데.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지금 당장 수익성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좋은 수익성은 조금씩 뭐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인플레가 풀리게 된다면 어떤 기업이 가격 올린 다음에 내리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익률은 엄청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들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시고요. 대한제본도 이런 밀가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이 빵 시장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또 뭐 아까 말씀드린 SP3립이라든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또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지금 딱 꼽으라 그러면 일단 대한제본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왜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제품에 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창스픽은 또 리오프닝이에요. 저희 리오프닝 이유라고 별명까지 있을 만큼 리오프닝주를 미리 많이 말씀 주셨고 시세를 많이 냈었는데 다시 또 리오프닝? 근데 뭐 오늘 꼭 리오프닝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예 아니라고 드릴 수 없지만 네. 리오프닝을 보고 뭐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 상당히 좀 미국 증시가 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전에는 경기 침체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금리는 오른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좋고 또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던 건데 지지난주 혹은 지난주의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인데 맞아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혀서 그쵸. 경기 둔화가 온다라는 게 새로운 악재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도 조금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흔들렸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포커스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미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소비가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안 심할 때도 보시면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제가 뭐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출 계속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용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는 수출이 계속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가 뭐 엄청나게 안 좋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경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살짝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좀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용 헬스케어 여전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을 전 세계 흐름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5년, 10년 계속 코로나 방역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저는 일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중국 말고 신흥국 시장,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미용, 덴탈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쪽은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미용하면 뭐 화장품만 뭐 예상을 했다라면 지금은 뭐 보톡스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뭐 피부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리오프닝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단추인데 결국에는 그동안 제가 뭐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지만 한 2년 전에 옷을
못 입고 옷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유행이 지나서 옷을 새로 사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몸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옷에 몸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은 몸에 옷을 맞출 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옷을 바꾸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외부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자기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데 화장품보다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레이저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어떤 종목?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라든지 왜냐면 이쪽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흥고 그리고 북미 시장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비웍스라든지 뭐 덴티움, 뭐 바텍 같은 기업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매라든지 또 이런 다이어트 이런 쪽에 관심을 보신다면 뭐 인바디 같은 인바디, 경우 네. 최근에 주가 상승 계속해서 맞아요. 신고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창스픽은 미용, 헬스케어, 의료, 기기 이쪽 종목들입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가나안가나는 못 가고 끝을 맺을 것 같아요.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